자, 이번엔 5번째입니다. 앞에 단계들을 잘 해오셨으면 어느 정도 스쿼트 동작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을 거고요. 이 단계에서는 조금 그 중량을 활용해서 고관절의 가동을 좀 더 많이 증가시키는 동작을 할 건데, 어쨌든 고관절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뭐 가동성 드릴 같은 걸 통해서도 이걸 하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스쿼트를 하는데 뜬금없는 다른 고관절 가동 동작보다는 스쿼트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가동 훈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캐틀벨을 활용해서 해볼 거고요. 자, 여자 선생님이 들기에는 좀 무거운 무게입니다. 자, 들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중량을 앞에 들게 되면 척추는 생각보다 더 세울 수 있어요. 선생님 세울 수 있는 만큼 한번 세워보시고, 그리고 이제 팔꿈치로 무릎을 쫙 더 벌리게끔, 더 이상 무릎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는 넓이까지 더 꽉 벌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들이 이제 딱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고관절이라는 거죠. 이 부분만 가동을 시켜서 움직임을 인식을 해보는 거고요. 혹시나 조금 하면서 좀 타이트한 부분이 느껴지면 그 부분의 가동을 조금 더 집중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일부러 오른쪽으로 발목으로 많이 기대 보시고, 또 발목으로 가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고요. 또 반대쪽으로 가서 움직여 보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앉아서 척추가 굉장히 세워진 상태, 무릎은 오픈시켜서 고관절 한쪽만 이제 가동을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고관절 가동을 하는데 발이 바닥에서 떼지면은 고관절 가동을 넘어서 이제 발이 이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은 지면에 꽉 붙어 있는 상태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팔을 앞으로 쭉 살짝 펼 수 있는 만큼 펴게 되면 내 몸은 더 기울어지게 되죠. 이때 또 다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시고, 또 다시 굽혀서 또 흔들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관절의 가동이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몸을 세우게 되면 얘가 더 늘어나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드 스쿼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늘리다가 상체를 더 세워가지고 안쪽을 더 늘리는 어떤 동작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걸 하고 나서 가동성을 향상을 하기 위한 동작을 스쿼트 패턴에서 그대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했던 발, 깊이, 그 다음에 당기는 거, 척추 기울기, 이런 것들 전부 다 했었죠. 이걸 통합해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식이 좀 빠른 경우에는 하루에 이걸 다 해도 스쿼트 모양이 만들어지겠지만은, 예를 들면 고관절 가동 하나, 이 동작을 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수고로우신 분들이 많겠죠. 그걸 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잘 나눠가지고 개인에 맞게끔 이제 가주셔야 되고요. 지금 하나하나 동작을 단계별로 간 이유는 하루에 다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거에 집중해서 스쿼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 날은 이거 플러스 이거에 집중해서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그걸 인식해서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어떤 연습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사실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할 때 가장 좀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그걸 많이 강조를 해 주셔야 이분이 연습을 한 게 반복해서 체화가 되고, 그러면 다음 단계가 이제 쉽게끔 됩니다. 근데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는 분은 1단계 할 때는 잘 했는데 2단계 가면 1단계를 까먹고 2단계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쌓고 와서 이제 쌓아야 되는데 1단계에 쌓았다 생각해서 2단계 하면 1단계가 이제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가기가 조금 어렵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아까 처음 단계부터 계속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나서 동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통합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해보시겠습니다. 넓이라든지 고관절 깊이, 그리고 허리도 이분 충분히 잘하고 계시죠. 허리가 막 과하게 굽힌다든지 신전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뭔가 고관절을 이제 당기면서 내려가는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쿼트를 잡으시고 이걸 가지고 중량을 들고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중량을 들게 되면 척추가 훨씬 더 세울 수 있겠죠. 더 세우셔도 됩니다. 더 세워도 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중량이 앞에 전달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프론트 스쿼트의 형태와 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게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더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관절의 굽힌 각보다는 무릎의 굽힌 각이 더 커지거든요. 반대로 백스쿼트처럼 무게가 내 뒤를 누르게 되면 무릎보다는 고관절 굽히는 각도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럼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누구는 좀 더 무릎의 굽힌 각을 더 크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오히려 백스쿼트가 더 유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스쿼트 중에도 하이바, 로우바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심화 과정에서 좀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 스쿼트 패턴이 만들어져야 이런 바벨을 활용한 동작도 이제 만들기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스쿼트 할 때 이분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제 고객님들 오래 운동하신 분들은 운동을 이렇게 동작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너무 잘해서 뭐 딱히 뭔가 이제 뭘 하세요 뭐 이렇게 뭐 가이드를 할 것도 없고 너무 잘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사람들이 그 운동이 동작이 너무 잘 익어 있다는 소리고요. 체화가 됐다는 소리고, 그런 분은 혼자 연습을 해도 크게 오차범위 없이 동작을 잘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만 이제 해주면 될 정도가 되면은 반복 훈련을 계속해서 되는 단계가 이때 옵니다. 근데 뭐 체력이나 뭐 근력 강화나 다이어트를 할 때 보면 일단은 좀 이렇게 운동량이 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스쿼트 질이 안 나온 상태에서 많이 움직이는 거는 오히려 손상만 더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스쿼트의 질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양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스쿼트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프로그래밍을 해서 심플한 운동으로 근력 강화나 뭐 체력이나 뭐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시켰었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고객이 한두 가지 운동, 세네 가지 뭐 이런 동작만 반복하면 싫어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동작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느꼈을 때 그걸 더 훨씬 더 희열감을 느끼고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동작을 보면 그 동작이 그 동작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 패턴이 만들어지면은 여기에서 이어질 수 있는 부가적인 기구를 활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쉽게 이분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까지 거치면 회원님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아, 운동이란 PT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구나. 내가 처음 했을 때의 스쿼트의 퀄리티보다 지금이 훨씬 좋고, 그리고 이걸 할 줄 아니 이렇게 많이 움직여도 크게 데미지가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이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뭐 다이어트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이 정말 운동 잘했다, PT 잘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프로세스를 또 다른 동작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제 어떤 돈 내는 만큼 좀 효과적인 운동이 되는 거지. 무작정 반복을 하는 것들은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약간 이제 자 하세요 막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렇게 촉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하는 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유튜브마저도 못하는 것들은 이런 어떤 그 상대의 특별한 어떤 특이사항을 고려를 해서 운동을 적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개인에 맞춰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은 1대1로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단계들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적용해서 스쿼트 동작을 얼마나 이제 잘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재미를 느끼면서 운동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스쿼트가 잘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지, 어떻게 고객에게 운동을 시킬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